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죠. 유튜브 댓글에서도 달렸는데요. 왜 이렇게 요즘 영상 업로드가 느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 영상을 보셨다면 6월은 한결같습니다. 일단은 봉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주말, 이제 오늘 월요일이지만 주말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의 B2를 통해서 이란의 우라늄 저장고를 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급등을 했고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여러 가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판도 피해갈 수 없었죠. 어제 밤부터 급작스럽게 내리던 하락은요. 저점이 계속적으로 무너지더니 한번 저점을 깨고 지금은 현재 반등 구간에 왔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상승을 보는 흐름이 아니라 쌍봉의 흐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보니 많은 분들이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갔습니다. 6월 내내 저는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중요하지 않다. 결국 봉이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객관적인 거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누구나 하는 것처럼 오를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판 최초로 6개월 봉은 이제 불과 5개월 연속 양봉의 끝이 7월 1일 날 나오게 됩니다. 6월 기준으로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7일 뒤면 봉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6개월 봉이 100개 연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코인판 투자자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100개 연속은 불가능할 거라고요. 왜 그렇죠? 100개는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50개를 말하겠습니다. 50개가 연속 6개월 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6개가 진행 중인데요. 10개는 가능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부터 갸우뚱할 것입니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100개일 때는 불가능하고 10개일 때는 조금씩 확률이 줄어들까요? 저는 그걸로 말하는 겁니다. 저 또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복만 가지고 6개월 복만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에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존중해 드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판은 최소한 확률을 내가 더 우세한 쪽에 베팅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6개의 봉에 상승을 그래도 높지 않게 보는 거는요. 최초로 6개 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확률적으로 지금은 무리한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지켜보고 싶다는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지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7월 1일자로 끝나는 봉이 그 근거로서 말씀을 드렸던 게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 봉이 기본적으로 기존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려야 하는 봉이 나와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개의 봉 중에서 5개의 봉도 기존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기존 봉보다 갱신하는 효과로 상승을 갔죠. 저는 이 봉이 지금 봉에서는 더 이상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7일 동안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온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저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상승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기존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봉의 가장 최악의 봉은 바로 십자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계속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너무 궁금하신 분은 기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봉에 대해서는 십자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봉이 나올 경우에 남은 7일 동안의 십자봉이 나올 경우에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판이 회생하기 힘든 구역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경우에 베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뭐였죠? 바로 지금 구간을 지키면서 바로 횡보 그리고 버티는 구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지금 전쟁 이슈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쌍봉이 결국 지나면 저는 결국 이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봉이 십자봉으로 끝나야 하지 않고 최악의 봉인 하락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이 포인트인데요. 결국 이 봉을 버티려고 하면 지금 구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코인판이 새로 생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빗대어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쌍봉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폭에 당장 지금은 어떤 이슈 때문에 떨어졌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하락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산을 그린 후 고점을 갱신한 후에 쌍봉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저점 갱신 후에 상승을 하는 턴으로 가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하락을 하든 결국 올라가든 제 주된 관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거래량. 누구는 그럽니다. ETF고 있고 뭐고 있다. 하지만 ETF는 제도권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 초석은 될 수 있을지언정 거래량이든 제도권이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제도권화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ETF가 들어간 게 호재일 순 있지만요. 결국 ETF는요. 선물 거래소에 있는 결국 옵션 중에 하나인 상품일 뿐입니다. 결국 이 상품을 통해서 그들은 롱이든 숏이든 돈을 버는 것 뿐이지, 그리고 돈이 들어올 유입 창구를 만들 뿐이지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각 나라 단위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1인 1 KYC 인증과 인증 제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법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서 제도권화에 들어와야만 순환한 자금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질 텐데요. 아직 ETF 하나만으로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또한 선물 옵션 ETF를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규제 안에서 투자를 넣고 빼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TF에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알림이나 각종 매체에서 보는 것들은요. 사실상 특정 기관들이 일부씩 들어오고 빼고 하는 선물 롱과 숏의 흐름으로서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계속하는 거는 결국 그들의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일단 6월 말일까지는 7월 봉에 대해서 지켜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가장 좋은 봉은 지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가를 깨든 저는 일단 한 번은 이 73,000을 깨는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당장 깨질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깨졌다가 올라갔지, 결국 뭐가 됐든 저는 공통된 흐름으로는 한 번 73,000을 터치했다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 73,000의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저점을 한번 지키고 한번 깼던 구간 있죠. 저는 이 저점을 한번 깼던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봉들이 보통 나오면 뭘 하냐면요. 개미털기를 많이 한 구간들입니다. 결국 이 저점을 한번 깬 구간들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때 더 쉽게 깨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매물 때 굉장히 많은 투매 세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세력과 의미 있는 세력이 받치고 있는 구조는 맞지만 한 번 더 개미들을 털 수 있는 구조의 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7월 1일까지는 현재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그 후에 만들어지는 봉이 다시 한번 저가를 깨면서 이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 후에 가는 거래량이 터지는 방향성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간에 이 구간이 맞았다 틀렸다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쌍봉의 흐름 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간별로 맞았다 올라갔다 이거에 맞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올라간다는 건 동일하지만 한번 깨고 올라간다로 보고 있고요. 또한 깨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돌파 확실한 흐름이 나온 후에 접근을 해도 리스크적으로 훨씬 더 괜찮고요. 저는 쉽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큰 봉이 틀어막고 있는 형국상 쉽지 않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알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알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주봉상 이더리움 기준으로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난 바로 영상만 보시더라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은 290만원, 280만원까지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간에서 사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기존 영상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떠냐? 사지 말라고 한 구간보다는 싼 가격인 건 맞지만요. 저는 더 한 번 더 내려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270만 원까지도 깨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로 사야 하는 포인트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저점이 맞다면 알트는 이더리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알트들의 구간이 나올 경우에 이 부근이 진짜로 매집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저점 4월 2일, 7일부터 4월 20일까지 형성됐던 바닥이 가바닥이 아니라고 하면 찐 바닥이 나오지 않고 페이크 한 번만 더 주고 옆으로 간다라는 것만 명시하고 계시면요. 알트는 꽉 잡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7일만 기다리시면 봉이 확정이 날 겁니다. 저는 일단 요점만 말씀드리지만 버틸 거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7월 1일 날 최악의 경우는 십자봉이라는 거,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체는 뭐 반등을 하든 아니면 더 떨어지든 당장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국제 정세가 우리가 트럼프나 이란이나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졌을 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었던 거죠. 더 큰 이슈가 저는 잠재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안 좋은 편국에 누구한테 물어보든 코인판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기관이 사고 있지 않느냐, ETF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밖에 하고 있지 않는데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해외 선물 다 망가지고 있는 판에 코인판이 가장 늦게 들어오는 이 판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든 오르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은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지금 선물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고점 탈환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현물을 할 게 아니라 선물을 하는 현명한 투자는 맞지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박스권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흐름은 그동안 제가 잠시 공백 기간 동안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아마 7일 뒤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여러분들께 정말 의미 있는 봉이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봉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많은 댓글을 주셨는데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졌지만 주도적으로 이더리움이 확장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또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더리움을 기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질문 남겨주시는 거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정말 중요하고요. 지표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멀리 큰 봉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주단이었고요. 텔레그램 입장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고 있고요. 유일하게 멤버십 통해서만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